퇴사 후 무력감을 이겨내고자 인스타를 시작했다. 시작한 지 20일, 이렇게 팔로워 1000명을 달성했다. 퇴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더 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제는 진짜 소속감도 없고 월급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와요. 이때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 하면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실제로 저도 시작을 했다가 처음엔 너무 안 크는 거예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계정들이 있었고 인스타를 키우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저는 20일 만에 1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9000명이 됐어요. 그렇게 잘 나지도 않고 퇴사 후에 집에만 있었던 30살 남자가 어떻게 팔로워를 그렇게 빠르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사용했던 방법 5가지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관된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걸 하지? 내 평범한 일상을 보여줘야 되나? 맛집 추천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개인 채널, 회사 채널을 키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제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면 내가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주제를 유튜브 노하우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계정들을 보면 책이면 책, 명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데 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취미가 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 지인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팔로워가 순식간에 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제가 정해졌으면 내가 참고할 인플루언서를 찾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인스타에서 남들이 만든 컨텐츠를 소비하기만 했지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형식도 카드 뉴스로 해야 할지, 글로 할지, 릴스로 할지 형식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주제를 하고 있는 다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시고 그 계정을 따라해야 빨리 크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튜브 노하우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다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은 어떤 색깔을 활용을 하고 이 미모티콘은 어떻게 만들었고 내용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때 진짜 많이 참고를 했죠. 그랬더니 팔로워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초라했던 제 인스타 계정도요. 많은 분들이 다른 계정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인플루언서를 따라하면 그 인플루언서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까지 완벽하게 베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참고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인 거죠.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잘된 인플루언서, 잘된 콘텐츠들은 잘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잘 되기 위해서 그 잘된 계정을 활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인플루언서의 팔로우들과 소통을 하세요. 저는 저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고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일반 계정들을 찾아가서 게시물에 댓글 남기고 좋아요 남기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건 나도 그 인플루언서 주제가 같으니까 내 콘텐츠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계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면 내가 알려줘야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찾아가서 댓글을 남기고 소통을 하니까 초반에 팔로워가 빠르게 늘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우선 우리는 같은 주제의 다른 인플루언서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세요. 그럼 보통 답방이 오는데 본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다루는 계정이니까 팔로우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번째는 컨텐츠에서 정보를 줬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만 해도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 자신을 인스타그램에서 드러내봤자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루는 주제에서 일관성 있게 사소한 정보를 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돼요. 저는 유튜브 노하우가 주제다 보니까 아이디 만드는 법, 제목 짓는 법, 유튜브 시작하는 법 등 유튜브에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 콘텐츠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셔야 되는 건
사람들에게 저장이 많이 눌리는 콘텐츠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는 사람들의 저장과 공유가 많은 콘텐츠는 건강한 게시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정보는 정말 사소한 팁, 노하우여도 되거든요. 러닝이 취미인 사람은 러닝할 리뷰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내 고양이, 내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내가 나눌 수 있는 사소한 정보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일관성 있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유하기 전에는 나는 평범한 일반인이었지만 공유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나는 러닝 정보를 주는 사람, 반려동물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만든 게시물을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콘텐츠 해시태그를 사용한 방법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궁금했던 게 이 해시태그였어요. 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다들 333 법칙, 해시태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쉬운데 효과는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나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계정을 찾았잖아요. 이 인플루언서가 쓰고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해시태그의 게시물 수가 1만에서 5만 사이인 것만 쓰세요. 어차피 규모가 큰 해시태그를 쓰더라도 지금의 우리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해시태그를 사용을 하세요. 해시태그 개수는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시작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반응이 없던 인스타에서 좋아요가 눌리고 팔로워가 늘어나더니 20일 만에 1000명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퇴사한 3개월 만에 지금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무력감에 빠졌었는데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농담이 아니고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오늘은 어떤 하루가 나에게 펼쳐질지 설렙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SNS에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올리기 시작하면서예요.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글을 못 써, 내 걸 누가 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 나아졌고 누군가가 보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변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평범한 내가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NS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유튜브든 인스타든 블로그든 SNS에 올릴 때 내 가치가 커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되죠. 무엇에 몰입을 하고 계시나요?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건 커다란 무기를 갖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 하게 될 거예요. 저랑 같이 만들어가 보시죠.